치아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소화기관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정확한 발음에 도움을 주고, 치아를 드러낸 환한 미소는 우리의 인상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건강과 심미적인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최근 들어 더 강조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씹을 때 불편하고 이제 사람들 만날 때도 좀 그렇고, 이빨이 이제 한쪽 거하면은 좀 입도 좀 한쪽이 보이고 좀 그렇잖아요. 이가 흔들리고 또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느껴져가지고, 외관상으로도 이빨이 빠진 게 보이고, 또 음식물 섭취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뭐 상당히 어려웠다. 한번 상하면 자연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치아는 피부와는 달리 스스로 재생할 수가 없어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오늘은 자연 치아를 상실하게 됐을 때 고려할 수 있는 치과 진료 중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디지털 치과 진료에 대한 모든 것을 하원석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치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치아와 관련된 치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잇몸과 관련된 치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안면 조직과 근육, 기관들에 관련된 그런 치료가 있겠습니다. 치아와 관련된 치료에는 흔히들 알고 계시는 충치와 관련된 충치 치료들이 있을 것이고, 치아들을 올바른 위치로 움직이고 심미적인 개선을 이루는 교정 치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치아가 빠지거나 손상이 됐을 때 해넣는 임플란트와 같은 보철 치료가 있습니다. 디지털 치과 진료는 주로 진단에서부터 시술, 그리고 마무리인 보철 과정까지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디지털과 관련된 장비를 이용해서 시행하는 그런 시술을 통칭해서 디지털 치과 진료라고 합니다. 그 장점이 주로 진료 진행 과정을 미리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예측해 볼 수 있고, 그 과정이나 결과를 의사와 환자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래서 보다 직관적이고 보다 예지성 있는 진료가 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진료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과 진료의 대상이 특별히 요즘은 정해져 있지 않은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모든 환자분들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단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술되고 보다 예지성 있는 결과가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요즘은 그 소셜미디어와 같은 여러 그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고객이 이 서비스를 보다 직관적으로 체험하고, 그 과정에서 신뢰성을 얻은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는 그런 방식의 이 선택에 익숙해져 있는데, 디지털 치과 진료는 그것과 좀 유사한 점이 있죠. 미리 사전에 예지된 결과를 환자가 공유할 수 있고, 그를 토대로 신뢰성 있는 결과를 확신을 가지고 진료를 시작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진행 과정도 보실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다 좀 신뢰할 수 있고 예지성 있는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광범위하게 그 대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가로운 금요일 오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은 이현숙 씨는 하루하루가 감사하기만 합니다. 무치증으로 이가 없고 턱뼈까지 문제가 많아 임플란트 틀니를 해도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들기만 했는데요. 저는 좀 젊었을 때부터 이빨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가 많이 됐는데 그게 싹 다 한꺼번에, 거의 한꺼번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빨이. 와서 검사를 하니까 이제 사진을 전부 다 찍잖아요, 이빨 전체를. 그러니까 이제 싹 다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거는 빼고 괜찮은 거는 놔두고, 그러면서 이제 임플란트도 심고 부분적으로 이제 좀 해가 있다가 그것도 이제 불편하니까 이제 그것도 하고 다시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안녕하세요. 좀 어떠세요?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아유, 너무 다행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구강내 한번 체크하고요. 그리고 그 그간에 어떻게 좀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또 확인도 하고 그런 시간 좀 갖겠습니다. 이러실까요?
치료 후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기 전 구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현재 상태가 궁금해집니다. 그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 이후에 이 그 얼굴의 모습하고 그리고 구강 내 상황의 변화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거 같이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 하기 전에는 아무래도 이제 틀니가 잇몸을 좀 많이 누르다 보니까 이제 식사하는 양도 좀 줄고, 그리고 또 저작 기능 자체가 줄어들면 볼살이 이렇게 좀 약간 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식사량이 회복되고 또 저작 기능이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근육의 활성도가 좋아지면서 약간 이렇게 볼이 통통하게 살아오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아랫니가 거의 안 보였었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아랫니도 많이 보이게 됐고, 그리고 이 아래턱도 조금 더 많이 나와 보였었는데 그것도 이제 돌출도 약간 좀 완화된 그런 차이가 있죠. 이전에 비해서는 아마 잇몸이 눌리는 게 훨씬 좀 덜 하실 거예요. 그죠? 특히 저렇게 잇몸뼈가 많이 꺼지신 분들이 임플란트 틀니를 쓰시다 보면은 뒤쪽에 잇몸이 많이 눌려져 가지고 이제 아프셔서 식사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요즘 식사 잘 하시죠? 네. 네네. 앞으로도 꾸준하게 관리 잘 받으시고, 요번에 이제 얻으신 결과를 이후에도 계속 좀 꾸준하게 이어가실 수 있도록 정기 체크는 꼭 잘 받아주셔야 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내원 당시에 이제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 잇몸뼈의 좀 과도한 흡수로 인해서 후방부에 있는 잇몸이 많이 눌리다 보니까 사실상 통증으로 인해서 임플란트 틀니를 좀 잘 못 쓰고 계셨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장시간 치아가 발치가 된 상황에서 치아를 그대로 별다른 치료 없이 방치를 하게 되면 후방부의 잇몸이 많이 꺼지는 경향이 종종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그런 경우였죠. 그래서 사실 저작 기능이 좀 많이 감소되어 있으셨고 얼굴이 좀 많이 꺼져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치료가 종결되고 난 이후에 환자분의 저작 기능이 좀 개선이 되면서 많이 함몰돼 있었던 볼살 부분이 자연스럽게 살아났고, 그리고 안모의 정중선 편의도 일부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올바르게 임플란트 틀니 치료가 이루어지면서 다시금 저작 기능이 개선이 됐고, 턱 끝에 돌출도 좀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특히 이 견치화 부분에 함몰의 그 개선을 통해 가지고 팔자주름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술 전에는 아래 치아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위아래 치아가 이상적으로 다 노출이 되고 아래턱 돌출도 완화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런 에드톡 방식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방식의 임플란트 틀니를 적용을 시킨 사례인데요. 디지털 방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임플란트 바 디자인을 환자분의 상황에 맞게 의사가 자유롭게 조절하고, 폭경이나 높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의 디자인에 의사가 직접 참여해서 최대한 이 임플란트 구조물에 의해서 유지도 이루어지지만 지지도 어느 정도 가능하게끔 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후방부의 이 잇몸의 눌림이 현저하게 개선이 되고, 그걸 통해서 환자가 훨씬 통증을 적게 호소하고 임플란트 틀니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그런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시술 받기 전에는 이빨이 잘 안 씹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잘 씹히고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치과를 정기적으로 이제 진료를 하고 진료받고 계속 이빨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의료진과 함께하는 회의 시간. 오늘은 수술을 앞둔 오정희 씨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됩니다. 이 시간만큼은 모든 병원 직원이 모여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해 오늘도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병원장님 브리핑하겠습니다. 오정희님 72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수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환자분 진행 과정에서 세츄레이션 체크 잘 해주시고, 환자분 마치 깨시고 난 이후에도 바이탈 사인 생징후 잘 관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모든 의료 시술이 그렇겠지만 치과 치료도 사실 많은 부분들이 사전 준비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치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리 모든 것들이 사전에 대비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환자분이 마치고 가실 때까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치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자분과 관련된 중요한 사전 준비 내용들이나 환자분께 고지돼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유하고 완벽하게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사전에 브리핑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술을 앞둔 오정희 씨가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주사를 맞기 위해 일찍 서둘렀는데요. 환자의 안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 많아 정희 씨의 마음은 한결 편해진 것 같습니다. 이가 많이 흔들리고 또 음식을 씹을 때 통증이 느껴지고 그리고 또 찬 음료 이런 거 마시면 시리고 그런 증세가 있었습니다. 요새 뭐 디지털 방식으로 한다 하고 또 수면으로 한다 하고 이래서 제가 수술하는 도중에 크게 뭐 공포심이라든지 이런 건 느끼지 않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술 받으실 내용은 이 디지털 내비게이션 방식을 통해서 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실 예정인데요. 이 뼈 상태가 조금 안 좋으시기 때문에 상악동 거상술과 수압 거상 방식을 이용해서 인공뼈 이식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술 과정이 조금 통증도 느껴지실 수 있고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술은 수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그래서 주무시는 동안에 이 시술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받으실 시술은 그 디지털 내비게이션 방식을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시게 되는데 환자분의 치조골 상태가 좀 부족하고 골질도 좀 안 좋으신 편입니다. 그래서 상악동 내부로 뼈 이식을 같이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플란트를 시술하실 예정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압 거상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 물의 압력으로 상악동막을 들어 올리고 이제 뼈 이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좀 약간 통증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면으로 오늘은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수술 전 3D CT 촬영을 하는 정희 씨. 임플란트 수술에 있어 임플란트의 위치를 정확히 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잘못 심어진 임플란트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낼 수 있어서 수술 전 진단과 치료 계획 단계의 가상 시뮬레이션 수술은 임플란트 치료의 성패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합니다. 3D CT와 구강 스캐너 등의 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임플란트 식립 위치를 정하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수술 가이드를 디자인한 후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수술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디지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와 상악동 거상술이 함께 진행되는데요. 정희 씨의 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임플란트가 심어질 수 있는 골 양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뼈를 이식하게 됩니다. 원래 오늘 좀 골질이 많이 안 좋으시고 그리고 골량도 부족하신 환자분이셨기 때문에 사실 수술이 조금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컴퓨터상에서 그 확인된 모의 수술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시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오늘 안정적으로 상악동 거상술 시행하고 그리고 임플란트 식립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상악동 거상술을 같이 받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원래 코 푸시는 거를 좀 하시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피가 나실 수 있기 때문에 격한 운동을 하시거나 멀리 다니시는 건 오늘 하루는 좀 피하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비절개 방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절개 없이 진행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피가 많이 나지 않으시고 붓기도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를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네, 좀 어떠세요? 아프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아, 괜찮으세요? 오늘 수술 너무 잘 됐고 예상한 대로 원래 그 상악동 거상술 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방식으로 임플란트 잘 식립했습니다. 수술 이후에는 좀 안정을 취하시면서 푹 쉬고 그리고 컨디션 회복하시고요. 오늘 저 죽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식사도 좀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술 후 금세 기운을 차린 정희 씨가 맛있게 죽을 먹고 있는데요. 통증이 사라져서 그런지 얼굴이 한결 좋아 보입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푹 자고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고 치료도 잘 끝나고 하니까 딱딱하고 뭐 먹고 싶은 거 뭐 저는 양곱창 좋아하는데 그런 거 좀 실컷 먹고 손자 손녀들 데리고 여행 다니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치아 상실로 얼굴까지 변해버려 사람을 피하기만 했던 장영수 씨는 이제 그 누구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힘든 수술을 거쳐 새롭게 변신했기 때문인데요. 잘 견뎌낸 자신이 대견하기만 합니다. 이빨이 전체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위에 아래 구분 없이
하나씩 뭐 흔들리기도 하다가 빠지다가 그래서 이빨을 몇 개를 잃었거든요. 외관상으로도 이빨이 빠진 게 보이고 또 음식물 섭취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래서 뭐 실생활이나 인간관계에서도 뭐 상당히 어려웠다. 나중에 이제 다 빠지면 이 틀니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주위 분들 소개로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원장님하고 상담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환한 미소를 띠며 사진 촬영을 하는 장영수 씨. 수술 후 얼굴의 변화를 살피기 위해 촬영을 하는데요. 자신감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좀 어떠셨습니까? 잘 지내고 있고요. 네네. 이빨 신경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셔야죠. 네네. 그래서 식사하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시고? 예, 전혀 불편 없이 생각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사모님이 너무 걱정하시겠어요? 너무 젊어지셔가지고. 오늘 그래서 구강내 체크 받으시고, 네. 그리고 이따가 제가 그 상담실에서 지금 시술 전 후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분석하는 것도 같이 좀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잇몸이 나빠 치아가 거의 다 빠졌던 영수 씨는 얼굴까지 변해버려 여러 가지 진료를 함께 받아야 했는데요. 발치와 임시틀니, 뼈이식,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까지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잘 견뎌내 이렇게 멋있게 변신했네요. 시술 전 후에 정모 사진을 먼저 좀 분석을 해볼 텐데, 시술 전의 상황을 보면은 약간 이제 구순돌출감, 입술이 좀 이렇게 나와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 입꼬리가 살짝 이렇게 내려가 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시술 전의 모습이고, 이제 시술 후의 이 사진을 보면은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다, 그죠? 그리고 아래턱이 살짝 살아나는 그런 이제 느낌이 나게 돼서 이제 안모의 비율이 이상적으로 바뀌었는데,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고, 측모에서 보면은 또 보시는 것처럼 이 코끝과 턱끝선을 연결했을 때 약간 이렇게 입술이 지금 닿는 걸로 봐서는 약간 입이 나와 보이는 상황인데, 치료 후의 사진을 보면은 약간 입이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되죠. 원래 구순돌출감이 제법 심하셨는데 이게 제법 많이 들어가는 거죠. 전치의 노출도도 윗니의 노출이 가장 이상적인 웃었을 때 살짝 보이는 정도의 노출이 되고, 그리고 윗니의 아랫니가 골고루 보이는 그런 이제 이상적인 안모로 바뀌었죠. 윗니의 경우에 사실 이제 어금니가 양쪽 다 이제 결손이 되어 있으셨고 앞니만 남아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앞니가 좀 많이 뻗어져 내려오게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합적인 부조화가 생겼던 것을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새로 하시면서 높이를 원래대로 이제 맞췄던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교합 평면이 이제 구현이 되고, 그리고 잇몸병이 분명히 취약하신 상황입니다. 지금 앞으로도 분명히 남아있는 치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잇몸병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임플란트는 한번 잘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잇몸병에 있어서는 분명히 자연치아보다 더 취약한 게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이후에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체크 받으시고 하셔가지고 이걸 지키려고 꼭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장시간 치과 치료가 부재했었던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치아의 변형, 특히 치열의 변형이 아주 심했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안모의 변형도 좀 많이 발생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술전 당시의 정모 사진을 보면 약간의 하안모 고경이 감소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구순돌출이 입술이나 앞면에서 봤을 때 입술 주변에 있는 모든 구조물이 다 돌출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순돌출감이 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인 임플란트 치료와 치과 치료, 충치 치료 등을 통해 가지고 안모의 고경, 특히 교합 고경의 개선을 통해서 이 하안모의 이 고경이 개선이 됐고, 그리고 술 전에는 입꼬리가 이렇게 좀 처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시술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입꼬리가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전반적인 이제 안모의 개선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측모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하안모가 많이 약간 짧아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입술이 코 끝과 턱 끝을 연결한 선에서 닿는 것을 보았을 때 약간 돌출이 되어 있는 구순돌출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가 종결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구순돌출감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중안모와 하안모의 비율이 이상적으로 개선이 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을 때 사진을 보면
시술 전에는 이렇게 상악 전치의 노출이 좀 심했죠. 그리고 특히 송곳니의 정출이 심해서 웃을 때 약간 드라큘라 같이 보이는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있었고, 이 상악 중절치의 중심선이 좀 좌측으로 편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안모의 중심선과 치아의 중심선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상적으로 보철을 하면서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이 상악 전치의 노출도도 시술 전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이상적으로 개선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강 내 전후 사진의 분석을 보면 시술 전에는 이 양측에 있는 어금니는 다 결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윗턱이 양측의 어금니에 결손이 있었고, 아래턱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치주질환으로 인해서 치아가 정출되면서 이렇게 거의 빠지기 직전의 상태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좌측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보철물과 기존의 크라운대에 있었던 보철물의 높낮이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임플란트 치료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개선을 하고, 기존의 이 높이가 맞지 않았던 임플란트 보철물의 경우에도 재보철 시술을 통해 가지고 높낮이를 정확하게 일치시킨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합 평면을 구현할 수 있었고, 기존에 식립된 임플란트 보철물과의 수직적인 편차도 같이 해소하는 그런 이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진료를 끝내고 근처 식당을 찾은 영수 씨는 요즘 살맛이 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밝은 미소를 찾게 된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수술 전에는 이빨이 아프니까 뭐 음식도 많이 못 먹고 또 사회생활 하는데도 아주 제약이 많았는데요. 수술하고 나니까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딱딱한 음식, 뭐 김치, 깍두기 이런 음식도 아주 마음껏 먹을 수 있고요. 아주 뭐 식생활에 아주 도움이 좋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관리 잘해서 앞으로 잘 쓰고 앞으로도 맛있는 거 잘 먹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식생활할 때 그 메뉴 선정에서도 사실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즐겁지가 못하니까 먹는 것 자체가 계속, 지금은 치아 상태가 좋으니까 먹는 즐거움을 다시 찾은 것 같아서 정말 좋아요. 건강한 이빨로 행복하게 삽시다. 네, 건강하게 살도록 합시다. 건강은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환자분들은 보통 진료 결과가 좋게 나올지 그렇지 않을지, 내가 얼마나 아플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걱정을 하시고 병원을 찾기를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는 와중에 병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사 선생님들은 병원에 오셨을 때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디지털 치과 시술은 진료 결과를 미리 진료 과정 중에서도 보실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신뢰를 가지고 편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과정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편하게 치과 병의원을 찾으셔서 좋은 진료 받으시고 건강은 꼭 지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건강한 생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씹고 맛보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치아. 살아가는 데 있어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는 치아의 중요성을 알지만 정작 관리는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더 건강하고 멋진 미래를 위해 치아 건강 지금부터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봄 기운이 가득한 5월. 이 계절을 한껏 느끼기 위해 야외 운동 시작한 분들도 많은데요. 무리한 운동은 생각지도 못한 질환이나 부상이 따를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척추 질환이나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척추는 건강하십니까? 잠을 못 잤어요, 밤에. 너무 허리도 아프고 이게 다리까지 이제 이리 아프니까. 설 수도 없고 걸음이 안 걸려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근데 그 이제 저림증이라는 게 이제 점점 심해지고 발가락하고 골반뼈 요 부위에 좀 마비 현상까지 오고 있어요.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퇴행성으로 인한 척추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 65세 이상 고령층의 60%가 이 질환으로 고생한다고 합니다. 척추는 다양한 질환이 존재하는데 질환에 따라, 증상에 따라 맞춤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척추 치료 중 내시경 척추 유압술에 대한 모든 것을 윤명수 병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제 병도 마찬가지지만 척추 질환도 마찬가지로 단계별로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약 먹고 물리치료, 뭐 가벼운 운동하고 이제 이런 게 1단계 치료법일 수 있고, 2단계 주사, 3단계 시술, 4단계 수술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환자 케이스에 따라서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아니면 마비가 와서 당장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수술을 바로 택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어지간한 경우는 단계별로 치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시경 척추 유압술은 구조적인 이 척추의 문제를, 뼈가 빠져 있다든지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나사 고정을 해서 그걸 근본적으로 원래대로 복원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개술 째서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다 보면 근육의 이제 절개 부분이 많아지니까 나사 받고 수술하고 구조적 문제는 잘 해결이 되었지만 남아있는 근육이 이제 별로 없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실제 말은 하지만 이미 근육은 수술할 때 다 이제 끊어져 가지고 없는데 뭐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최소 침습 수술은 근육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근육을 최대한 살려서 수술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내시경을 이용해서 유압술을 하는 건데, 내시경 치료가 이전에는 아주 뭐 디스크, 협착증 이런 것만 있다 최근에 많이 발전을 해서 요즘은 유압술도 내시경으로 다 하는 시대가 오게 된 거죠. 예. 내시경 유압술을 하는 경우는 절개술에 비해서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덜하고 그 다음에 수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멍만 뚫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고령의 환자들이나 심장 상태가 좀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제일 큰 장점은 근육 손상이 적다는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목요일 오후, 이른 점심을 먹고 병원을 찾은 조정순 씨는 요즘 봄의 정취를 한껏 느끼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난 이후로 통증이 사라져 일상생활이 너무나 편해졌다고 하는데요. 한 2년 전에부터 아팠는데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더라고요. 잠을 못 잤어요, 밤에. 너무 허리도 아프고 이게 다리까지 이제 이리 아프니까 쑥쑥쑥 알리더라고요. 알리는데 이 다리통이 막 터질라고 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단은 수술을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거든요. 그 통증이 없으니까는 진짜 날아갈 것 같아요. 오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어요? 예. 별 불편한 거 없으시고요. 예. 지금 사진 봐도 예. 깨끗하거든요. 예. 그 나사 고정해 놓은 것도 특별하게 뭐 흔들리고 이런 것도 없고 예. 사진 좋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공뼈를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예. 넣어놓은 게 요 뼈 두 개를 이렇게 다시 딱 고정을 해서 딱 붙이려고 저렇게 해놔놓은 거거든요. 예. 인공뼈가 붙는 게 보통 수술하고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쯤 이제 붙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지금 석 달쯤 됐잖아요, 수술하신 지가. 근데 1월 4일 날 벌써 막 뼈가 붙어가기 시작해서 다른 분들보다는 경과가 굉장히 빨라서 사진은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때 신경 내려가는 구멍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좁잖아요, 그죠? 이게 협착증이에요, 협착증. 요 마디가 요거 때문에 이제 엉덩이도 아프고 다리도 땡기고 이제 이런 증상이 있으셨고, 수술하고 MRI 찍은 거 보면 요 마디가 이래 다시 뻥 넓어졌죠, 그죠? 그래서 협착증도 같이 다 손 반아놨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뼈 빠져 있는 것도 이래 맞춰놨기 때문에 이제 뭐 관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분 의 같은 경우는 오셨을 때 양쪽 하지 방사통, 다리가 저리고 당기고 엉덩이가 아파서 조금 쉬다 보면 앉아 쉬어야 되고 이게 전형적인 파행 증상입니다. 파행 증상은 척추관 협착증에서 따라오는 증상인데요. MRI 보시면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요 마디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잘록하게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좁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좁아지게 된 이유가 뼈가 빠져 있는 이렇게 전방 전이증이 생긴 거죠. 뼈가 빠지면서 흔들흔들 하다 보니까 협착증이 따라온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대체적으로 척추가 나이가 들면서 불안정해지기 시작합니다. 막 흔들리고 이렇게 되면 몸에서 이거 뭔가 불안하구나, 이걸 좀 튼튼하게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황색인대라고 하는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인대가 점점 안정성이 자꾸 흔들리니까 자꾸 두꺼워져 가지고 보호하려고 했던 인대가 도리어 신경을 누르게 되는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그 이제 두꺼워진 뼈, 두꺼워진 인대 이런 부분들을 걷어내서 다시 해결을 해주면 좋아지겠죠. 근데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없이 협착증이 온 경우는 그 뼈만 깎아주고 인대만 좀 걷어내면 좋아질 겁니다. 근데 만약 이분처럼 협착증이 온 이유가 구조적으로 뼈가 빠져서 생기는 문제 같으면 지금 요 좁아진 것만 잠시 걷어놔서 청소해준다 해서 또 이게 흔들리는 게 그대로 있으면 아무리 또 자꾸 재발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협착증을 손 보면서 구조적으로 빠져있는 부분까지 같이 해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유압술이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척추 유압술이란 거는 빠져있는 뼈를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맞추어서 이게 더 이상은 빠지지 않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뼈하고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부분을 덜어내고 그 부분에 인공뼈를 넣어서 뼈 두 개를 붙여주는 거죠. 이게 붙고 나면 더 이상 빠지지가 않으니까 온전하게 다 치료가 되었다고 나중에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 이상 더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좋아지고 더 좋아지면 건강 관리를 다 하고 운동도 많이 해야 되겠죠.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 윤명수 병원장이 환자의 사진을 이리저리 살피며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치상 환자의 수술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수술은 구조적인 문제로 더 악화한 뼈의 정렬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좌측 다리에 극심한 하지 통증, 잘 걷지도 못하고 이제 쩔뚝거리고 지팡이 짚고 오시게 되었는데요.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왼쪽을 나가는 신경을 꽉 막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뼈가 이게 전방 전이증에서 빠져서 있는 그 와중에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온 케이스인데 이전에 이미 전방 전이증이 있긴 했었으나 경도였고 협착증만 있는 심한 케이스라서 이전에 내시경으로 협착증만 해결해주고 잘 지내던 환자분이죠. 이번에 왼쪽으로 디스크가 터져 나오면서 왼쪽 다리에 극심한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셨는데 지금 디스크가 다시 또 터져 나온 요 케이스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케이스라서 예전처럼 디스크만 제거하는 수술을 해서는 유지가 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디스크 제거술을 하면서 전방전이증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이 수술이라는 게 한번 손을 댄 자리를 다시 수술을 하려고 하면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유착도 막 되어 있고 구분도 잘 안 가고 그래서 재수술은 항상 첫 수술보다는 힘든 부분은 있지만 내시경은 그런 부분에서 또 장점이 있습니다. 훨씬 큰 시야에서 출혈이 없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직과 유착된 부분을 구분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내시경 할 때도 절개를 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한창인 것을 보니 곧 수술이 시작되려나 봅니다. 오늘 안치상 씨가 받을 수술은 척추 유압술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수술일까요? 오늘 시행할 수술은 흔히 이제 나사 고정술이라고 불리는 척추 유압술을 시행을 할 겁니다. 기존에 이제 척추 유압술은 대체적으로 등을 이만큼 절개를 해서 허리를 절개를 해서 근육을 이렇게 벌려놓고 나사를 고정하고 뭐 해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절개 방법으로 이제 유압술을 진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 고정술도 내시경으로 다 이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혈이 필요 없고 회복도 빠르고 그다음에 환자분 통증이나 이런 분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주 유압술에서는 기존 절개술을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본격적인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가느다란 내시경을 삽입해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모니터를 통해 병변을 넓은 시야에서 보기 때문에 주변 근육과 조직 손상이 적고 출혈과 감염의 위험도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육 손상이 거의 없어 통증이 적고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데요. 수술 후 달라진 치상 씨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예, 수술은 다행히 잘 되었고 내시경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출혈도 거의 없었고 또 수술도 아주 깔끔하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보통 유압술을 하고 나면 통증이 심해서 보통 3, 4일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 통증량도 굉장히 적어서 보통 하루 이틀 지나면 이제 잘 걸어 다니시고 관리만 잘 되시면 앞으로 잘 지내실 것 같네요. 유압술 해놓은 부위가 제대로 쭉 유지가 잘 되는지 앞으로 외래를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봐야 되겠고요. 이제 수술 이후에 통증이 있다든지 하는 부위는 물리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해가지고 아픈 통증을 빨리빨리 제거해주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 병원에 입원 중인 치상 씨의 몸 상태는 어떨까요? 수술 전보다 한결 편해 보이는데요. 아직은 불편한 점이 많지만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예전에 건강한 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자전거 동네 아줌마가 자전거를 갖다가 실어가지고 차에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업에까지 나가자 이래 돼가지고 자전거를 갖다가 이제 뒤 문짝을 따고 사사 실었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아픈 걸 모르고 이제 이게 끄떡 이렇게 확 들어붙으면은 엉덩이 여기 짜릿하더라고 한참 동안. 그러다만 다리 여도 아프고 그렇다면 설 수도 없고 걸음이 안 걸려가지고 아파가지고 되게 아파. 그래가지고 짝대기 짚고 그래가지고 열차 타고 내려왔거든요. 허리 통증하고 내가 다리 아픈 거는 이제 거의 아픈 거는 싹 사라지고 걷는 것도 잘 걷고 많이 좋아졌지요. 네. 좀 어떠신가요? 아픈 게 싹 사라지고 이러는 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예. 근데 왼쪽에는 디스크가 그때 터져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뭔가 쩌리하고 그래 남아 있는 증상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는 신경이 쭉 회복되고 하면 아마 괜찮아지실 것 같고요. 어떨 때는 이제 기분이 좋게 또 싹 다 잘 되다가 짧게 약간 이런 쩌리한 게 있고. 맞습니다. 예, 이 디스크가 터져 나가면서 신경 세포를 이렇게 좀 손상 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신경이 좀 자라나야 좋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거고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건데 아무래도 오실 때보다는 좀 많이 괜찮으시죠, 그죠? 아이고 살아났지요. 고정술 했는데 위에나 밑에가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관리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조심하겠습니다. 예. 걷는 거는 잘 걷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걸어보시죠. 봅시다. 쭉 한번 걸어보시죠. 예. 잘 그러시네. 좋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뼈 이 정렬 상태를 보면 요 뼈들은 정렬 상태가 맞으나 여기서 단차가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이전에는 별로 심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전방 전이증이 자꾸 좀 심해지는 케이스. 이게 심해지면서 이번에는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증상이 생긴 케이스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원래대로 뼈 상태를 복원을 시켜주고 이게 다시는 빠지지 않도록 인공뼈를 넣고 나사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뼈하고 뼈 사이에 인공뼈를 이렇게 잘 넣은 거고요. 나사 고정을 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치상 씨가 물리치료실을 찾았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치료가 진행될 텐데요. 도수치료는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체 이상 부위를 치료사의 손을 이용해 통증과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근육이나 근막을 이완시켜 도수치료를 받고 나면 움직임이 훨씬 편하다고 하네요.
이어지는 치료는 운동 치료인데요. 환자에게 알맞은 자가 운동 방법을 알려주고 회복된 몸을 스스로 근력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최외 충격파는 치료 부위에 충격파를 가해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과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수술 후에 물리치료가 어느 정도 할지 어느 빈도로 해야 될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고 전혀 아프지 않다. 그럼 물리치료 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 뼈가 빠져 있는 게 몇 년 동안 이렇게 빠져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맞추고 나면 근육이고 몸이고 뭔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통증이 많이 좋아지긴 해도 뭔가 잔여 증상들이 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육통이 좀 있다든지 다리가 저리다든지 이런 부분은 물리치료를 해서 근육을 풀어주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하면 훨씬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아파가지고 잠도 못 잤는데 이제 아픈 통증이 사라져버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살 것 같지.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가 이제 뭐 일도 하고 뭐 일단 일하러 가는 게 그게 최고 좋은 게지. 수술한 지 2개월이 지난 이상범 씨는 통증이 거의 없어 하루하루가 즐겁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오랜 시간 동안 약물과 주사 치료를 했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그때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특별한 증상을 느끼는 건 않았는데 주로 평상시까지 생활을 하고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등산도 많이 다니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 엉덩이, 엉치 쪽하고 오른쪽 허벅지 쪽에 조금 진통이 있어가지고 병원을 신경외과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거기 가니까 병명이 척추전방전이증이라는 병이라고 일단 이거는 뭐 수술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식으로 하시면서 1차적으로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해서 허리 주사 치료요법을 먼저 받았고 그 이후에 그냥 코어 운동 위주로 쭉 하면서 버텨봤어요. 근데 그 이제 저림증이라는 게 점점 심해지고 또 나중에는 발가락하고 응치 그 골반뼈 요 부위에 좀 마비 현상까지 오도록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오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좀 어떠십니까? 전보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피부도 느끼고 있고. 허리는 뭐 이제 아프시고 이런 건 없으시고요. 예, 보조기를 풀고 예. 샤워할 때든지 이런 예. 경우에는 약간 그 수술 부위, 그렇죠. 그 주변이 약간 불편한 묵직한 이런 느낌이 있고. 그 나사 고정해 놓은 뼈가 잘 붙으려면 한 석 달 정도는 보조기를 불편해도 조금 차시면 낫고 사진은 보시면 뼈가 요 보면 이게 단차가 생겨서 이렇게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요 디스크 있는 간격이 원래 이렇게 넓어야 되는데 좁아져 가지고 이 부분 닳아서 이렇게 빠져 있는 거라서 이런 거는 이제 수술해서 다시 원래대로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조금 뭐 묵직하고 불편하고 이런 건 있을 건데 차츰차츰 나아지실 겁니다. 뭐 통증이나 그 전에 오는 뭐 통증, 저림 이런 건 전혀 지금 없는 그렇죠. 상태고. 엄지발가락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골반뼈 쪽에 마비 증상 이거는 한 조금 10%, 20%? 그렇죠. 그 정도 남아 있으시고. 엉덩이 아프고 다리통 그거는 이제 수술하면서 다시 마차가 넓혀줬으니까 금방 팍 없어지는데 이래 빠져 있는 동안 신경이 계속 눌려 있었으니까 뭔가 신경세포가 조금 손상이 간 그런 증상들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거는 신경이 쭉 자라면서 좋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좀 천천히. 예, 아프실 때 혹시 또 뭐 운동하다 보면 갑자기 통증이 좀 있는 날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비상약으로 뭐 몇 개 조금 챙겨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차근차근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범 환자분은 양쪽 하지 방사통이 아주 심하신데 처음 이게 제가 봤을 때부터 사진상 전방전이증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아주 막 빠진 채로 오래 계신 분이었고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걸 다시 맞추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물론 뭐 다른 주사 치료나 이런 데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권유를 드렸는데 나사 고정술을 하는 이런 게 기본 그 선입견 때문에 죽어도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계속 버티신 거죠. 버티다가 도저히 통증이 심해서 안 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고정술을 내시경으로 척추 유압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그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선천적으로 생기는 경우, 또 분리증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 또 퇴행성에 의해서 척추의 후관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무릎에도 관절이 있듯이 척추도 작은 관절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퇴행성 변화에서 관절이 망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뼈가 빠지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뼈가 빠져나가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협착증 증상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가 당기고 저리고 이런 방사통이 주로 생기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신경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빠져있는 이 부분에 신경이 거의 막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끼이다 보니까 뼈 자체를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정렬 상태를 만들어줘야 이 통로가 새로 생기겠죠. 그래서 수술을 나사 고정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을 하면서 협착증으로 좁아있던 부분을 다 해결하고 또 근본적으로 이 정렬 상태를 맞추어 줬기 때문에 다시 이게 빠지지 않도록 고정이 잘 되어 있는 사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림증, 통증 이거는 전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마비가 됐던 발가락 부위라든지 이 골반 뼈 부위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남아 있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랫동안 눌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회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듣고 지금 원장님 시키는 대로 따라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전같이 산에도 가고 운동도 하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밝아졌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 하니까 빨리 그 상태로 돌아가고 싶고 운동도 좀 하고 싶고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척추 나사 고정술 또는 척추 유압술이라고 불리는 이 수술은 척추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척추 수술의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기존의 절개술을 통해서 이루어진 경우는 수술 후 통증도 심하고 또 출혈이 많기 때문에 출혈 때문에 수혈이 필요하기도 하고 환자분들이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압술 시행할 때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워하는 경우 많은데 요즘 내시경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내시경으로 나사 고정술을 시행하는 경우에 통증도 덜하고 또 수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빠르고 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유압술이 필요한 케이스는 내시경 척추 유압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퇴행성 척추 질환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통 60세가 넘으면 척추에도 노화 현상이 나타나 심한 허리 통증이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 등의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은 통증이 나타나도 참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참다 보면 치료 시기를 놓쳐 만성화되고 치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니 정확한 진단과 치료로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